안녕하십니까. 이노소셜랩 서진석입니다. AI 환경 역량과 과제에 대해서 알아보는 5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 주제는 기업의 과제는 무엇인가 입니다. (2026년 1월 22일) 우리나라에서 인공지능 기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유럽에 이어서요, 세계에서 2번째죠. 그러나 법 내용을 보면 유럽과는 달리 인공지능 산업 육성법에 가깝습니다. 인공지능의 환경 역량 관리 내용은 완전 실종되었습니다. 그나마 인공지능 윤리 및 신뢰성 확보 정도만 들어가 있는 정도죠.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AI 거버넌스 원칙은 또 어떨까요?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이 자체적으로 도입하고 있는데요. 한 예로 네이버는 2021년에 네이버 AI 윤리 준칙을 발표했습니다. 5대 원칙을 볼까요? 사람 중심, 다양성, 설명 가능성, 안전성, 프라이버시 이런 내용인데요. 환경 내용은 없습니다. 카카오, LG CNS, 삼성 SDS, SK텔레콤 등도 AI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죠. 그런데 대부분 AI 윤리 내용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CSRD, SEC, ISSB 등 ESG 공시를 보면요, 환경 공시는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죠. 반면 사회 공시는 유럽을 제외하면 논의가 실종되었죠. 그런데요, AI 영역으로 넘어가면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환경이 실종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회는 혁신에는 부정적 환경 역량도 관대해지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에 대한 예리한 비판은 AI 앞에서 멈춰서고 있습니다. 혁신으로 포장된 AI 중심에는 성장이 있기에 AI를 우회해서요, 기후위기를 막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회로는 없습니다. AI가 만들어내고 있는 환경 이슈에 대해서 정면으로 부딪혀야 합니다. AI로 인한 환경 역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몇몇 실험 과제를 모색하기 이전에 전체적인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그림과 같이 3가지 방향에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첫째는요, 비전 전환입니다. AI로 인한 환경 역량에 대한 인식을 재정립하는 것부터 시작해야겠죠. 단지 기업 경쟁력 제고 관점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죠. 생태계의 건강과 지속 가능성 관점을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바라보면서 전략과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죠. 둘째는 에너지 전환입니다.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꾀하는 거죠. 셋째는 투명성을 기반으로 한 이해관계자와의 커뮤니케이션입니다. 포괄적으로 지표를 관리하고 투명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 중 2번째인 에너지 전환과 관련해서는요, 조금만 더 깊게 들여다볼까요? 싱텔,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아시아 최대 규모의 통신회사입니다. 싱텔은 그림과 같이 크게 4단계로 나누어 접근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수요 감축, 둘째는 에너지 효율성 개선, 셋째는 재생에너지 도입, 넷째는 REC 및 상세 순입니다. 재생에너지 도입 이전에 수요 감축을 추진하는 접근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유의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싱텔은 재생에너지 도입 이전에 수요 감축을 먼저 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재생에너지가 탄소 배출을 감추는 마법이 아니기 때문이죠. 재생에너지는 환경 역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없애지는 못하죠. 햇빛, 바람, 물은 재생될 수 있죠. 하지만 그 나머지는 철저하게 물질 세계에 기반해 있습니다. 재생되지 않죠. 특히 광물 채굴과 제련, 발전기와 전지 제조에는
막대한 물질이 필요합니다. 재생에너지로 전환한다 하는 것은 사실 오염 지역과 오염의 형태가 달라지면서 줄어드는 것이지 오염 그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따라서 재생에너지는 무한히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인식을 버려야 합니다. 화석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전환시켜야 하겠죠. 그렇지만 오염의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기에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이전에요, 최대한 환경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합니다. 이에 그림과 같은 에너지 전환 접근이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에너지 영향을 줄이기 이전에 에너지 사용을 줄여야 합니다. 가장 영향력이 큰 것은 사용 자체를 억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것이죠. 그러나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에너지 사용을 줄인 이후에는 에너지 용량을 줄여야 합니다. 에너지 용량을 줄일 때도 에너지 용량 제거 효과가 가장 높은 방법을 먼저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용량을 간접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은 최후에 사용해야 합니다. AI가 가져오는 편리와 풍요, 이를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AI 환경 용량을 생태계 안정 범위 내에서 관리해야겠죠. 이를 위해서 정부, 기업, 시민사회 모두 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기업의 과제를 살펴보려 하는데요. 이를 6개로 정리해 봤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죠. 첫 번째는 데이터 센터 환경 용량 관리 목표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주요 IT 기업들도요, 2050 넷제로 목표를 선언하고 있죠. 그러나 데이터 센터 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지속 가능성 전략과 목표는 크게 미흡한 실정입니다. 물론 일부 대책은 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액침 냉각을 한다, AI 수요 예측을 통해서 전력 피크 감축 기술을 도입하고 있다 하는 것들이죠. 그런데요, 종합적인 환경관리 로드맵이나 정량적 목표는 부재합니다. AI 또는 데이터 센터 운영 기업들은요, 데이터 센터 운영에 따른 환경 역량 관리 목표를 별도로 수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업 차원의 실행 전략을 제시할 필요가 있죠. 유럽 사례를 하나 볼까요? 2021년 유럽 데이터 센터 업계는 자율적으로 기후 중립 데이터 센터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030년까지 모든 데이터 센터의 기후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한 거죠. 구체적인 약속도 내놓았습니다. 2030년까지 데이터 센터 운영이 필요한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겠다. 그리고 2025년부터 신규 데이터 센터의 PUE, 즉 전력 사용 효율 지표를 1.3 내지 1.4로 하겠다. 또요, 데이터 센터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적극적으로 재활용하겠다 하는 내용을 담고 있죠. 이러한 전략과 목표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AI 환경 역량 전략을 수립해야겠죠. 이를 위해서 전력 인프라 계획, 탄소 중립, 에너지 효율, 물 관리, 생물 다양성, 균형 있는 입지 정책, 또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국제협력,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목표를 세워야겠죠. 아울러 기업 내부 거버넌스 개선도 필요합니다. AI 프로젝트 승인 시에 환경 역량 평가를 시행하고요. 그린 AI 설계 지침을 도입하는 등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는 데이터 센터 운영 과정에서 관리해야 할 지표를 선정하고 이러한 지표에 의해서 목표 관리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 과제는요, 에너지 사용 감소 방안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업 대다수가 환경 역량 개선을 위해서 가장 먼저 시도하는 것이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찾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보다 앞서 고민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단계는 에너지 사용 감축이 되어야 합니다. 에너지 사용 총량을 줄이거나 수요 자체를 어떻게 낮출 것인가 하는 것이죠. 물론 이 영역은 정부, 시민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다만 기업 차원에서도 실천 과제를 모색해야만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많은 기업이 여러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피크 시간대에 AI 학습 작업을 줄이거나 운영 효율화를 통해서 전체 작업량을 축소하거나 또는 전력 소비가 큰 장비를 교체하거나 이런 활동 등을 통해서 에너지 절감을 추진하거나요. 동일 작업을 더 적은 연산으로 처리하는 여러 사례들이 있죠. AI 모델 추론 과정에서 에너지 소비량을 실시간으로 계측하고 API 단에서 에너지나 연산량을 할당하는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꾸준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여전히 에너지 사용 감축 논의는 활발하지 않은 편이죠. 좀 더 혁신적인 솔루션에 더욱더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통한 에너지 절감입니다. 에너지 사용 감축이 어려운 부분은 에너지 효율화를 꾀해야 합니다. 같은 양의 작업을 수행하더라도요, 더 적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죠. AI 시대를 맞아서요, 데이터 센터의 연산 부하와 에너지 요구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동일 작업을 더 적은 전력으로 처리하는 효율 향상 없이는 지속 가능한 운영이 어려울 것입니다. 구글 사례를 하나 들어볼까요? 구글은 AI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전력 개통 상황에 맞춰서요, 데이터 센터 작업 일정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태양광과 풍력 발전이 풍부한 시간대로 컴퓨팅 작업을 미루거나요, 전력망 위기 시에 특정 센터의 비필수 작업을 일시 중단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키고 있죠. 마이크로소프트 또한 머신러닝 기반으로요, 글로벌 스케줄러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AI 학습 및 추론 작업을요, 비수요 시간 또는 재생에너지가 많이 생산되는 시간에 분산시키고 있는 것이죠.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혁신은 가속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재생에너지 도입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요, AI 소비 축소와 에너지 효율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최대한 에너지 자체를 축소하는 데 투자, 혁신, 협력을 집중시켜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과제는 최소한 데이터 센터 증가하는 것보다 빠르게 재생에너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데이터 센터의 전력 공급의 탈탄소화죠. 이미 해외 빅테크 기업들은 아리백을 달성했고요. 아리백을 넘어서서 신규 설비 기반의 PPA, 즉 전력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등 고품질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죠.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죠. 그중 하나로 최소한 늘어나는 에너지만큼만이라도 재생에너지를 확보하자는 것입니다. 국내 기업 사례를 하나 볼까요? SK 브로드밴드는 2024년에 PPA, 즉 전력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매우 바람직한 접근이죠. 그런데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를 조달할 수 있는 시기는 2027년입니다. 즉 PPA를 체결해도 3년, 4년 이후에나 재생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규모 데이터 센터 증설이 예정된 기업들은 해당 설비가 완공되는 시점에 맞춰서요, 동일 규모의 재생에너지 공급량을 확보하도록 계획해야 할 것입니다. 즉 3, 4년 이전에 사용할 전력에 대해서 미리 조달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이죠. 수요 증가보다 앞서는 재생에너지 확보가 관건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재 PPA 체결 소식은 거의 들리지 않고요. 데이터 센터를 증설하겠다는 야심찬 계획만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황은 어떨까요?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대표적인 국내 5개 기업의 총 에너지 사용량이 어떻게 증가했는지 살펴볼까요? 2024년에 전년 대비 30만 6천 메가와트시가 늘어났습니다. 반면 녹색 프리미엄을 제외한 재생에너지는요, 불과 18,600 메가와트시만 늘어났습니다. 에너지 사용량 증가량의 고작 6% 수준입니다. 최소한 각 기업에서 늘어나는 전력 이상으로 재생에너지를 늘리기 위한 전략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5번째는 환경역량 관리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국내 AI 및 데이터 센터 기업들의 환경역량 관리는 대부분 온실가스 중심으로만 다루고 있습니다. 반면 해외 빅테크 기업들은 물 사용, 생물 다양성 보존, 이런 광범위한 내용까지 중요하게 다루고 있죠. 환경역량 관리 범위를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스톡홀름 보건력 센터는 지구위험 한계선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기후변화 외에도 생물 다양성, 담수 사용 등 9가지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온실가스를 관리하는 것만으로는 지구 환경을 지켜낼 수 없죠. 기후변화는 지구위험 한계론에서 보면 9가지 시스템 중에 하나죠. 이 시스템들이 서로 맞물려 있지만 우리가 오로지 넷제로에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데이터 센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온실가스 외에도요, 물, 생물 다양성, 친환경 건물, 폐열 해수, 이런 지표들까지 다방면으로 환경 역량을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물 관리 사례를 들어본다면요, 다수의 기업들이 액침 냉각 등의 개별 프로젝트만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를 넘어서서 물 관리 전략을 수립하고 현재 또 물 관리 현황이 어떠한지 파악하고 또 목표 관리를 해야죠. 그리고 이와 관련된 과제 또한 폭넓게 접근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순행식이 아닌 공냉식 냉각을 선택한다든지, 상대적으로 수자원이 풍부한 지역이나 재이용수를 활용해야 하든지, 이런 것이죠. 물론 물 사용 효율 지수 등 이런 지표들도 관리하고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데이터 수집 및 투명성 향상입니다. AI 및 데이터 센터가 야기하는 환경 역량을 관리하려면요,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수집과 공개가 전제되어야만 합니다. 크게 2가지 방향에서 변화가 필요한데요. 첫째는 이해관계자 대상 투명한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다수의 해외 빅테크 기업들은 매년 환경 보고서를 통해서요,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사용량, 탄소 배출량, 물 사용량, 이런 정보들을 데이터 센터별로 비교적 상세히 공개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우 데이터 센터 관련한 데이터 관리나 공개 수준이 전반적으로 미흡합니다. 많은 기업이 지속 가능성 보고서를 내고는 있죠. 그러나 개별 데이터 센터의 전력 사용량이나 온실가스 배출량을 구체적으로 분리해서 공개하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데이터 센터 및 AI 인프라의 환경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공개하는 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요, AI 및 데이터 센터의 환경 역량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데이터 센터와 AI 서비스별로요,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서 실시간으로 소비량과 효율을 계측해야 합니다. 또한 AI 워크로드별로요, 에너지 사용 비중을 추적해야죠. 그럼으로써 어떤 서비스가 자사 데이터 센터 전력의 몇 %를 차지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야 과도한 에너지 소비가 예상되는 프로젝트는 조정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측정된 데이터는 경영진 및 조직의 KPI와도 연동해야 되겠죠. 그래서 각 부문별 에너지 절감 노력을 평가하는 데도 쓰여야 할 것입니다. 데이터 수집과 투명한 공개는 지속가능한 AI 생태계 관리의 기반이죠.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되겠지만 기업의 책임 있는 참여 또한 요구됩니다.
AI 환경 역량과 관리. 5번째 시간은 기업의 과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